월스트리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던 변호사는 필경사 한 명을 더 뽑기로 합니다. 필경사는 서류를 뺏겨 쓰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니포와 터키라는 두 명의 필경사와 진저너트라는 소년 한 명이 있었지만 일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새로 뽑은 필경사의 이름은 바틀비였습니다. 점잖긴 하지만 창백하고 쓸쓸한 인상에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청년이었습니다. 입사하자마자 그는 쉬지도 먹지도 않고 밤낮으로 오리지 필사에만 매달립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묵묵히 기계적으로 말이죠. 사흘째 되던 날 변호사는 바틀비에게 필사를 마친 문서를 함께 검증하자고 합니다. 필사 후에 검증하는 일은 법률 문서를 작성하고 나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반적인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바틀비는 이렇게 답합니다.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변호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안 하는 편을 택하겠다니?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말을 잘못 들었나? 변호사는 다시 한번 문서를 검증하자고 말하지만 바틀비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바틀비는 그 후에도 변호사의 검증 지시에 똑같은 대답을 되풀이합니다. 게다가 며칠 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던 필사마저도 안 하는 편을 택하겠다고 하죠. 변호사는 휴일에도 바틀비가 사무실에서 기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떠나달라는 최후 통첩을 합니다. 하지만 바틀비는 그러지 않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뿐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변호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강제로 내쫓던가 경찰에 신고하겠지만 그에게 왠지 모를 연민과 호기심을 가졌던 변호사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바틀비는 남기고 자기가 사무실을 옮기기로 하죠. 남겨진 바틀비는 건물주에 의해 사무실에서는 쫓겨났지만 종일 건물 계단에 앉아 있다가 밤이 되면 복도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끝내 참다 못한 건물주 신고로 유치장에 갇히게 됩니다. 소식을 들은 변호사는 유치장으로 바틀비를 찾아갑니다. 그는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죠. 안타까웠던 변호사는 담당 요리사에게 우동까지 주며 음식을 부탁합니다. 하지만 며칠 뒤 바틀비는 유치장 바닥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식사를 안 하는 편을 택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 변호사는 바틀비의 과거를 알게 됩니다. 바틀비는 워싱턴에서 수취인이 분명하지 않은 우편물을 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수취인 사망으로 전달되지 않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해 전달되지 않는 등 안타까운 사연들이 담긴 우편물들을 오랫동안 담당해 오다가 해고되었던 것이죠. 수취인 불명 우편물을 처리하는 일은 바틀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바틀비는 왜 변호사 사무실에 입사하자마자 밤낮으로 필사에만 매달렸을까요? 필사에 빠져있던 바틀비는 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안 하는 편을 택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경사 바틀비는 모비딕으로 유명한 허먼 멜빌이 1853년에 발표한 단편 소설입니다. 19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로 꼽히는 허먼 멜빌은 미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 소설에서도 철저하게 소외된 한 명의 필경사를 통해 미국 자본주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려고 했습니다.